대패. 손에 묻어 반질거리는 나무 연장들, 톱밥 먼지,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도구까지. 조석진은 경력 43년의 목수다. 스승의 스승, 그 스승의 스승들께서 하신 그대로 수많은 대패로 나뭇결을 다듬는 그는 전통 가구를 만드는 소목장이다. 상처투성이로 옹이져버린 그의 손엔 장인으로서의 나이테가 새겨져 있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 그러나 그의 손이 만들어낸 가구는 흠없이 곱고 아름답다. 나무의 결을 찾아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 소목장 조석진이다. 급하게 집을 나서서 목적지는 군산. 전주의 집에서 한달음에 달려오게 한 까닭은 무엇일까? 전화를 걸었던 이가 마중을 나와주었다. 조석진 명장은 내심 기대가 큰데 안내하는 대로 낡은 집을 돌아 뒤편으로 곧게 자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딸을 낳으면 심어서 시집갈 때 장을 만들어준다는 오동나무다. 조석진 명장의 솜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쓰임이 되면 드리고 싶다는 나무 주인의 말이었다. 수십 년을 자란 나무를 베어낼 상황이라는 것.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시에다도 얘기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바람 많이 불으면 여기 태풍 불으면 막 바닷가라 엄청 심하잖아요. 다 돌아가셨어요. 오동나무는 가볍고 약하지만 좀벌레가 생기지 않아 가구의 판재로 많이 쓰여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재다.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그 집안에 딸을 낳으면 심어놨다가 시집보낼 적에 예, 맞아요. 그럼 잘라서 이제 가구자가 된다고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장이 빠르다는 거예요. 오동나무가. 예. 오동나무의 속살은 옅은 홍백색을 띠며 무늬가 아름답다. 원래 나무가 또 이게 또 해변가에 있는 게 좋아요. 예, 해풍 맞고 그래서. 근데 이런 목재도 이게 우리 것이거든. 사실 우리 나무단 말이야. 수입목이 아니다 그 말이야.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켜놓으면 사실 좋아요. 이제 전화번호 알으니까 이제 하여간 뭐 미리 말씀만 하시면. 수십 년 키운 나무를 선뜻 내놓는 이의 마음에 조명장은 줄곧 웃습니다. 이게 이제 할아버지가 이게 지금 3대에 걸쳐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보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진짜 소목장님한테 가서 그 소목장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얼이 좀 이렇게 담겨 있고 진짜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면 뭐 저는 그 이상 큰 보람이 없겠죠. 나무 주인의 이런 마음은 지난 43년 소목장 한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한 선물인 걸까? 그리고 한국 목가구의 전통을 잇고 있다는 자부심이 되어준다. 우리 목가구의 아름다움은 간결한 균형미, 고고한 품격, 정제된 화려함 등 최고의 찬사로 표현된다.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면서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전통의 목가구다. 전라북도 전주시 평범한 주택가. 조선 목가구의 전통을 이어온 소목장 조석진의 작업장이 있다. 그의 나이 56. 하지만 톱밥 먼지 마신 목수 경력은 43년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은 중학교에 진학하는데 기술이 있으면 밥은 굶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말씀과 가난한 집안 사정에 떠밀려 당대 소목장으로 꼽히던 안은성 선생을 찾아갔다. 그때 나이 13. 스승은 월급 같은 건 없고 6년을 배우면 연장 한 벌을 주겠노라 하셨다. 그의 어린 손은
굳은 살이 박히고 갈라지고 터졌다. 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이런 재주면 그만두라는 스승의 말씀이셨다. 스승은 6년 후 공구 한 벌을 내주시며 유일한 제자로 인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대한민국 기술명장의 칭호를 얻었다. 그의 집 마당에 있는 나무의 종류로 치자면 웬만한 수목원에 비교해도 될 법하다. 감나무 중에서 심지에 검은 무늬가 있는 목감나무는 매우 드물고 귀한 목재. 그뿐이 아니다. 이게 뭐 화재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무 속에서 그 소꿉장난 하다가 이제 응? 그 불이 나가지고 이게 탄 거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와서 보면은 전부 다 화목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나무다 그 말이야. 그게 바로 장인들이 나무의 특징을 알고 또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애착심이 많이 가고 있지 그 나무에 대해서. 나무의 성질을 알면 목수일의 절반을 깨우친 것이라 했다. 나무를 볼 수 있고 다룰 줄 아는 것이 목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의 시간이 담겨진 나무, 그리고 자연에 대한 외경의 마음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뭐 최고의 그 문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이게 갈라진 부분은 이게 나무의 단면이라 이제 금이 갔는데 이 위에 거는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이런 목재가 구하기도 힘들고. 우리 선조들은 나무마다 목재로서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가구 제작의 제일 원칙으로 삼았다. 배나무는 단단하니 골재로, 느티나무는 무늬가 고와 판재로. 소목장은 목재를 보며 머릿속에 가장 아름다운 가구를 이미 만드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게 고민 들어가 이제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문양이 참 좋은데 이 부분 이게 굉장히 아름답다고. 요걸 쓰자니 전체를 다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전체를 뭘 활용해 가지고 뭘 해볼 계획이에요 현재.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써야 되지. 43년 경력의 소목장 명인의 나무 자랑은 계속 이어진다. 이 부분. 장인이란 아름다움을 먼저 알아보고 그것이 드러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 근데 이런 목재를 잘 응용해 가지고 그 가구를 만든다라면은 상당히 좋은 작품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그 선조들이 그런 아름다운 나무를 진짜 참 선택도 잘했지만은 그 문양을 이용해서 그 가구를 만들었다는 것이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할 적에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내 자신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런 소중한 기술을 우리가 지키는 게 장인이 아닌가. 전주에서 가까운 농촌 마을. 조명장에 보물 창고가 하나 더 있다. 다 해놨다고 이렇게 보면은 베어낸 나무는 반드시 건조를 시켜야 한다. 전통적인 건조법은 베어낸 원목을 노천에 방치해 두었다가 나무를 켜서 직사광선을 피한 곳에 쌓아놓는다. 또 몇 년 또 이거 건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또 이제 세월이 또 오래 가야지 바로 못 쓰니까 뭐 지금 뭐 1년 됐다고 말랐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니까 또 몇 년 또 묵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통풍만 2개 다 처리해가지고 집에다 팔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또 다 정리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것이 좋은 목재를 만드는 법이다. 전통적인 자연 건조법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집 모퉁이를 돌아서니 역시 나무는 수분의 양에 따라 팽창 수축이 심하고 균열과 뒤틀림이 있다. 잘 건조시킨 나무만이 제대로 된 목재가 된다.
집 둘레를 돌아가며 나무 자랑이 이어진다. 굉장히 나무가 좋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나무, 오동나무도 워낙 그 큰 거, 직경이 약 한 60cm. 이게 우리 한아름 되지. 그런 목재 켜가지고 다 건져오느라고 다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감나무, 우리 국산 소나무, 오동나무, 또 이쪽 끝에 가면 또 있어요. 조명장이 정해놓은 나무 중엔 역시 소목장이셨던 숙부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도 있다. 그런 것은 20년을 넘기며 그의 손에 가구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재질이 치밀하기로 꼽히는 뽕나무. 이 뽕나무가 직경이 약 한 35cm. 그래 굉장히 큰 나무지, 뽕나무가. 이것 또한 수령 300년이 넘은 뽕나무더라고요. 이런 목재를 지금 켜다가 다 쌓아놨어요, 지금. 이게 그냥 자연 상태로. 나무를 알아보고 10년 후를 바라봐야 목수인 법. 나중에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시골집 처마을에서 천천히 마르는 나무. 뽕나무. 나무는 나무처럼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최고의 제목이 되어주는 것일까. 선생님 나무를 이렇게 많이 사놓으셨어요, 근데. 목수가 나무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목재 나오면은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꼭 나만 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좀 여유 있으면은 이게 많이 사놓으면은 또 내 후대라도 또 내가 또 못 쓰면 또 나의 그 대를 이어갈 우리 제자들이 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발판도 되고. 제자들이 장래에 사용할 수 있는 제목을 그가 준비하듯 그에게도 자신의 모든 것을 전해주었던 스승이 있다. 스승의 유택 주변엔 초여름 꽃이 피었다. 스승을 처음 배웠던 13살 적. 참 어렵고 무서운 분이셨다. 하지만 그 엄한 가르침으로 1975년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을 때 제자는 스승을 넘어서야 하는 법이라며 기뻐하셨다. 선생님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곧 한갑 돌아오네요. 그냥.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약주를 좋아하셨다. 이거 평생 제자는 스승인 안은성 선생은 전통 가구 제작의 원형을 간직한 장인이셨고 그 전통이 전부 조석진 명장에게 전해졌다. 조석진 명장은 안은성 선생이 키운 유일한 제자다. 13살의 소년을 한몫하는 장인으로 키워주셨다. 돌아가신 지가 근 20년 가까이 됐네요.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자주 뵈야 하는데 못 뵙고 죄송할 따름이지 뭐. 돌아가신 지 20년. 손에 꼽히는 장인이셨지만 스승 역시 평생 넉넉지 못한 살림이셨다. 그래 돈이나 말게 복이나 많이 주시오. 그래 제자 돈이나 많이 줘. 우리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이 들어. 좀 고생 좀 많게 좀 지하에서 그런 것이나 좀 염려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환갑을 앞둔 제자는 스승께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려본다. 스승께서 애써 제작한 목가구를 사가지고 갔던 이들은 스승의 이름을 기억할까? 장인이란 이름이 아니라 작품으로 남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리 것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시절이 그리고 그때보다 그리 썩 나아지지 못한 현실이 제자는 스승에 대한 그리움만큼 마음 한켠에 무겁다.